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치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목은 삽목과 함께 대표적인 식물 번식법 중 하나입니다. 치목을 하게 되면 어미나무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분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번식 방법입니다. 자, 일단 치목이라는 것은 영양 번식의 일종입니다. 나무의 특정한 부분에 뿌리가 내리게 해서 뿌리는 위쪽을 사용하고 밑쪽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치목입니다. 치목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상박피, 두 번째는 결석법이 있어요. 환상박피는 말 그대로 껍질을 뺑 돌려가면서 벗겨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고요. 결석법은 철사나 케이블 타이 등 기타 도구를 이용해서 나무를 꽉 동여매는 것을 말합니다. 치목하기 좋은 계절은 봄철입니다. 왜냐하면 잎의 활동이 시작되거나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가 치목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치목 방법, 좀 전에 말씀드린 환상박피와 결석법, 이 모두 봄철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치목의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모든 식물체에는 최간부와 물간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치목의 기본 원리인데요. 뿌리에서 빨아들인 양분이 올라가는 물간부가 있고, 잎에서 광합선 후 내려오는 부분 최간부가 있습니다. 양분이 물간부를 통해 위로 올라가 광합선으로 만들어진 영양분이 체관을 통해 다시 내려와 꽃, 잎, 열매, 뿌리로 가는 것이 식물의 생리적 특징입니다. 여기서 포인트죠. 만약 체간부를 차단해 버리면 내려오는 영양분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추게 됩니다. 거기에 멈추게 되면 켈러스가 형성되고요, 거기서 뿌리를 발생하는 그것이 치목의 기본 원리입니다. 치목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간부를 차단하면 차단된 부분이 부풀어 오르거나 켈러스가 형성됩니다. 부풀어 오른 부분에 환상방피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팔방글이 발달하고 뿌리를 내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기서 팔방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방향에서 뿌리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박피를 한 후 이끼를 감싸고 비닐로 밀봉해 줍니다. 이때 윗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이끼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뿌리가 나오면 아랫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개체를 만들면 끝이 난답니다. 그리고 치목 후에는 잘린 부분에 상처 처리제를 꼭 발라줘야 됩니다. 아니면 세균 감염에서 어미 모체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꼭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목한 나무는 TRU를 고려해서 불필요한 가지나 잎을 정리하여서 아직 발달하지 못한 뿌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치목을 한다고 모든 나무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목이 잘 되는 나무는 모과나무, 팽나무 등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분재 소재로 사용되는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치목은 삽목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훨씬 수월한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 집에서 키우는 비파나무입니다. 이 비파나무는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사 왔을 때 비파나무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영양 관리를 좀 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빨리 컸습니다.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려고 자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죠. 한 3개월만 있다가 제가 가지시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중 치목을 몇 군데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는 게 제가 공중 치목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 공중 치목은 3달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뭐 기본적인 삽목, 희모지, 그리고 공중 치목, 고치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집에 있는 나무에 한번 시행한 겁니다. 지금은 이 시기에 공중 치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없지만 기본적인 게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환상 박피라 해서 도루묵 칼 있죠. 요거로 뺑 둘러서 요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기고 수태를 요렇게 수태 이끼를 감싸고
여기에 비닐을 감고 밀봉을 한 겁니다. 밀봉을 한 후에 이쪽에 제가 조금 뜯어 놨거든요. 여기에 물을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일단은 치목의 성공과 실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했을 때 얘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얘도 실패고요. 얘도 실패일 겁니다, 아마도. 하지만 요거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겁니다. 영양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면 안 돼요.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머물러서 뿌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뒷부분에 새순이 났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패입니다. 자, 일단은 실패인지 아닌지 한번 잘라 볼게요. 요것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공중치목을 하게 되면 한 5cm 정도 요 부분을 잘라 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잘랐습니다. 자르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일단 보시면 수태를 어느 정도 제거하니까 이렇게 부들들하게 났죠. 이게 캘러스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부릉켜라고 하는데요. 부릉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형성이 되고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영양분이 밑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 부릉켜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뿌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살 확률이 50% 미만입니다. 일단은 뿌리가 거진 발달은 안 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형태만 갖춰졌기 때문에 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위에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그러면 위에 부분 가지 다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잎과 줄기가 거진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녀석을 살리기 위해서는 TRU를 최대한 맞춰줘서 뿌리가 조금이라도 생성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심어서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이거는 공중치목의 실패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다른 녀석을 한번 끊어 와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번 벗겨 볼게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부릉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수태를 한번 살짝 볼까요? 이 녀석도 아쉽게 부릉켜만 형성되었고 아직까지 뿌리가 확 내린 거는 없네요. 무려 3달이나 지났는데 아쉽겠네요. 이건 역시 살리기 위해서 다 잘라야 되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올해 공중치목은 쉽게 안되네요. 제가 작년에는 월계수를 많이 했는데 월계수는 다 성공했어요. 근데 비판은 잘 안되네요. 다른 걸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이 한 개는 성공해야지 구독자님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아쉽습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배운 그대로 했는데 안되네요. 비파나무가 공중치목이 안된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거든요. 이건 역시 부릉켜 있죠. 부릉켜는 확실히 형성이 됐네요.
브룬키오만 형성이 되었고 아직 안 됐네요. 뿌리는 확실히 내리지가 않았고요. 요렇게 다 벗겨놓으니까 브룬키오 이쪽 부분에 있죠. 이쪽 부분에 브룬키오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비파나무 공중치목은 좀 실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브룬키오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 걸 봐서 50%의 확률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는 실패입니다.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요것을 한번 심어 놓고 경과를 한번 지켜볼게요. 네, 오늘은 치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